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온 반도체 특별법의 합의 처리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특별법 통과로 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가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미국 반도체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IT 전문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라고도 하죠.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인데 야당의 굉장히 반대가 지금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지금 바꾼다고 하는데요. 홍기용 교수님, 네. 야당의 입장이 지금 확실하게 바뀐 겁니까? 우선 이 법안에 이 반도체 네. 특별법 네. 정부안은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안이 지금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세금 혜택을 주니 예. 우리나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도체의 그 핵심이 이제 대기업 중심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기존 8%를 15%로 껑충 좀 뛰어 올려 보자. 그리고 대기업은 15%. 네, 예.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예. 예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를 하면 투자 더 한 만큼의 10%를 더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됨으로써 예. 궁극적으로 대기업은 한 25%까지 세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늘리는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하면. 그럼 중소기업은 지금 25%로 올리자는 건데 네, 더 높아지겠네요. 35가 됩니다. 35까지. 네. 그게 정부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예.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원칙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근데 야당도 별도의 안을 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죠. 대기업 특혜다, 부자 감세다. 어. 이 삼성전자 같으나 SK는 큰 대표적 기업이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바라다 봤는데 이제는 미국이 국가 전략 산업화하고 그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측면하고 또 미중 간의 패권 다툼도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고 수출의 20%나 해당하는 그런 비중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국가 경제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될 상황인데 야당이 이걸 막다 보면 나중에 큰 정치적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긍정적 반응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네. 이제 IT 분야를 많이 추적해 왔는데 야당의 반대가 지금 그동안의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확실히 돌아섰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데 네네. 돌아선 것 같은 분명합니까 지금? 대충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론이잖아요. 여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칩스법 세부안 자체가 워낙 지금 독소 조항 자체가 독하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법, 네네. 지원법. 네네. 지원법 자체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혹시나 이게 이제 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꺾어버린 것처럼 이게 제2의 미일 반도체 협정이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 법안에 독소 조항이 네네. 많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독소 조항 내용들이 있는데 예.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혜택을 받았으면 세공제를 받았으면 국방부나 안보기관에서 이제 팹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시설에 접근할 네네. 수 있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75%까지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어떤 팹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반대하던 야당이 시설 투자 공제를 더 높이는데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 미국의 반도체법, 네. 독소 조항.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미국 투자하는 기업들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까요, 이게? 네, 이게 그 뭐 새로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따져보면 뭐 따져서 뭐 보조금 이렇게 다 상계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20여 년 동안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그게 그 거의 우리의 한 40%에 해당하는 생산 설비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물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국에 우리가 투자 설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예 앞으로 10년간. 10년간. 네. 근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기술 진보가 뭐 하루가 바쁘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예. 기존에 있는 거는 뭐 철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로의 설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고사시킨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반도체 기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번 그 중국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패권은 좋으나 우리 이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수 설비 투자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가 안 될 때 거기 있는 투자를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미국의 이제 이 초과 이익 초과 이익 환수 공유.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이런 엄청난 그 변화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10년간 투자를 늘리는 것을 제한한다. 자,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중국 공장 상황 투자를 제한한다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이라는 곳에 예.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더 심각한데요. 예. 우시의 디램의 43%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솔리다임이라고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게 다렌에 있는데 한 30% 정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팹이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설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즉 공정을 계속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는 14나노 이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은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그 어떤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팹은 전혀 어떤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건데 작년에 1년 유예를 받았거든요. 1년 유예를 받았다. 네, 유예를 받았는데 요게 1년을 좀 더 추가 유예를 받으면 좋을 텐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 첨단 팹들이 어떤 활용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구식 라인이 돼버리거든요. 네, 낡은 시설이 된 셈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투자한 총 투자 금액이 55조 원 수준이거든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어떤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지원금을 받는데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투자를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된다면 중국 공장이 낡은 시설로 다 돼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수요에 맞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 아닌 지역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물론 우리나라 안에다 다 설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이 반도체 원천 기술이 있고 설계 이런 거 전부 그쪽에 의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거기에 시장의 터전을 잡지 않고는 이 삼성이 전 세계 시장에 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새로운 신규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금방 중국 같은 그런 발목 잡기가 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보조금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한 50조 정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제재를 가하고 뭐 이익을 내면은 다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거기 그 마이크론 그런 데는 한 120조에 대한 걸 요번에 이제 투자 다 발표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완비가 되면은 사실 삼성의 그 정도 이상의 그런 회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이크론이 미국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어떤 국내의 반도체 그 회사의 그 발전의 촉진,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한다 하지만 요번에 큰 문제는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접근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특히 안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속으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저번에도 우리 그
IRA라고 해서 예.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할 때 총선 직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것도 이제 재선을 이제 노리고 하는 또 정치적 면도 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예. 우리도 정부가 같이 협의하고 협상하는데도 많은 그 제약이 있지 않겠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려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바깥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또 글로벌 반도체 상황도 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동안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하는 거 반대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야당의 입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 삼성전자의 어려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요?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메모리 3사의 1분기 총 어떤 그 손실 금액이 예. 1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메모리 3사에 네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의 예. 손실 총액이 10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에서 작년 12월에 한 1조 정도 적자를 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월하고 2월에 누적 적자가 지금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과거 30년 동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적자가 났던 경우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그때 2001년에 예.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입니다. 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모리 상황이 안 좋다. 네네. 그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네네. 세계 경기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홍 교수님 지금? 이게 지금 예. 그 우리 삼성이 작년도에 1, 2월 달에 그 매출액 반도체 우리 반도체 예. 수출액에 비하면 딱 절반이 작년도에 1월, 2월 합해하면 230조 정도를 이제 그 수출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두 개 1, 2월 달 합계하니까 12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요? 절반입니다. 네, 절반.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게 삼성이 경우에는 그 이제 투자 계획을 짜고 이런 게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어떤 그 뭐 주가든지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어떤 그 수율 다 따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게 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경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고 다만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주가도 괜찮고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예. 대하고 또 보호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반도체 부분의 투자 부분의 제약은 야당의 이 반대였는데 K-칩스법. 여튼 반대를 지금 입장을 좀 바꿔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경제 상황이 반도체가 안 좋으면 아까 적자 메모리 3사 10조? 네네. 1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회사 주가들도 굉장히 어둡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의외로 또 주가는 오히려 작년 가을보다는 좀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선반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업황은 지금이 최악인데 예. 2분기부터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목표 네네, 주가를 맞습니다. 조금 올린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업황이 네. 하반기 좀 그나마 나아질 거라는 네네. 게 선반영이 돼 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6만 원 선이 지금 위협받고 네.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네네. 이런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요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미 연준에서 빅스텝에 대한 언급들이 또 나오면서 중립금리가 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예. 이 또 그 어떤 바닥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원유보다 좀 더 기초 경기 원자재에 가깝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원유처럼 이 경제의 어떤 아주 선행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립금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수요나 이제 소비 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프라이싱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낸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 아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네. 이렇게 다 되면 여기에 추가로 좀 더 얹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대로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뭘 좀 대상도 좀 늘리고 공제율도 올리고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 비해서도 네. 오히려 이런 마당에 야당이 지금 반대쪽에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앞서서 조금 더 알파에 더 줄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뭐 이렇게 그 언론에 약간씩 흘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자꾸 뭐 8%를 15%를 올리나 이것만 지금 상당히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알고 보면 현행 법률에 보면 뭐 조세특례제한법은 뭐 내년까지만 투자해야 세액공제 해줘야 된다 하는 게 현행 오늘까지 그래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세공제를 해주는 해줘도.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법에 내년 투자분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돼 네, 있어요.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는 그거는 아무리 투자가 예. 1, 2년 나야 끝나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문제는 최저한세를 계속해서 산업계에서도 요구하고 이거를 좀 조정해 줄 필요 있다. 지금 대기업은 최저한세가 17%예요. 뭡니까? 최저한세는 여러 가지 그 세금을 다 깎아주게 원래 낼 세금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받으면은 세금이 제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하도 세금을 빼주면. 깎아줘도 최소한 내야 될 세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혜택을 정부로 받고 받는 건 좋은데 네. 받아도 최저 얼마큼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최저한세인데 몇 퍼센트예요? 대기업은 17%입니다. 17%.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만약에 뭐 15%라고 하는 건 100조를 투자하면은 15조를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뭐 1년에 뭐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 같다 보지만 17%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크게 공제를 올려도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비용이 지금 삼성이 매년 한 5조 내지 7조였거든요. 법인세 납부액이 오전에 실적. 네, 법인세 비용이. 비용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에 나온 거. 왜냐하면 예. 정확하게 낸 거는 이제 공개를 잘 안 하니까 법인세 비용 갖고 추정하는 건데 예. 5내 7조 정도가 되니까 그럼 요새 뭐 몇십 조씩 투자한 걸 따져 보면 대략 17번, 20번만 계산하기 좋게 하면 100억에 20조 정도 100조에 20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최저한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투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배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에서 방어하거나 더 나가서 경제 우위를 차지하도록 이런 제도를 같이 살펴봐 줄 필요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때 이런 최저한세라든지 투자 기간 같은 것도 함께 손을 좀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의 주장이시고 이 세액공제 이렇게 말이 되는 게 다른 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네, 우리에 맞습니다. 비해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도 원래 당초는 이제 세공제율을 40%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당초 이제 그 어떤 BBB 법안, 빌트백 베러라고 이제 처음에 바이든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그 좀 축소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25% 수준의 어떤 세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유럽하고 일본, 대만 뭐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세공제 혜택이나 연구개발비 지원은 다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더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 그 반도체 선단 공정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5나노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최첨단 공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산 기준으로 5나노가. 네네 맞습니다. 뭐 5나노, 4나노 정도인데 이거를 3나노로 진화하는데 연구개발비만 거의 5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50조? 우리나라 한 해 R&D가 아마 8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이 이걸 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기술 자체가. 벌어들이는 대로 네네.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도체 기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뭐 어떤 대기업의 이런 뭐
뭐 세금을 몰아주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는 이 지금의 어떤 미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가차없잖아요. 뭐 우방이 따로 없습니다. 네네, 지금 전쟁하는데 뭐 미국과 우리가 손을 잡아도 지금 반도체에서만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방이고 적이고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반도체 지원법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우리가 조금 유예를 한다거나 조금 뭐 적용을 좀 덜 받거나 뭐 그렇게 노력을 우리 외교적인 노력이 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산자부 부부장도 미국을 좀 방문해서 대통령이 요번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거기서 아마 뭐 보나마나 이런 그 반도체 관련 것도 이제 논의의 의제로 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사전 정지를 위해서 가서 예. 이제 협의를 합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대만 등 일본 등 다 지금 다 관련돼 있어서 예. 각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큼 주요 이슈가 되고 주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왜 나가나? 그야말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산업이 진짜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를 이제 계속 한다면은 뭐 중국을 투자하지 마라, 뭐 이익을 많이 내면은 다시 공유하자. 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기업 개별 기업에서의 조치 사항이 떠난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삼성이 대기업이니 뭐니 이걸 따질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각 나라가 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국가 대항전이다 지금. 대항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대기업 특혜 이런 말 할 건 전혀 아니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미국이 조금 약간 유예나 할 거나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볼 일은 아니고 거기 지금 공교롭게도 반도체를 생산하고 하는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지금 거의 그 일본, 대만, 한국 이런 데가 아주 주요 관련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쉽게 해결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대통령은 선거를 대비한다든지 또 국가 전략 산업을 미국에다가 설계를 포함해서 생산까지 모든 기지를 미국 내에 전부 설치를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지금까지 그 생산 기지와하고 생산의 회사가 뒤쳐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육성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게 예. 복합적인 차원이 있어서 쉽게 이 국가 간이 나서도 네. 이 협상이 이게 되겠는가 하는 협상이 되겠느냐.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네, 미국 네, 국빈 가신다고 방문하니까 그러죠. 뭔가 좀 네. 기대를 업계에서 좀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군요. 어떻게 그렇죠. 될지. 현재로서는 지금 메시지가 예. 뭐 이 조정 가능성 메시지가 아직 미국에서 그렇게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 지금까지 나온 그 이 발표 2월 28일 날 지난달 나온 거에 이걸 기반으로 해보면 상당히 강력한 이 추진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의 그 조건,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결정을 지금 해야 할까요? 어떤 입장으로 지금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책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IRA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미국에서 결정을 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최대한 좀 끌어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좀 끌게 되면 그 사이 우리가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의 계획처럼 실행이 돼버리면 정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사실 뭐 TSMC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TSMC도? 네네. 네. 가드레일 조항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년 동안 투자를 못 하게 되는데 예. TSMC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아, 네. 8%밖에 네.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메모리 생산 비중이 40%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40% 비중이 중국이에요. 예. 네. 홍콩까지 더하면 60%까지 되거든요. 그럼 정말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정말 피해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 떠안게 그러네요.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1, 2년 안에 뭔가 제대로 이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본 반도체가 몰락했던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위기 상황, 우리가 미국 관련된 반도체 지원법의 상황이 그 정도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그동안 민주당 완강했잖아요. 세액공제 늘리는 거, 재벌 특혜다. 서민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재벌한테 세액공제를 하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세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의아하는 게 일본이 그 기술이 좋은데 왜 반도체 삼성이나 대만 같은 TSMC보다도 지쳐서 있느냐. 네. 그 당시에 반도체가 일본이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지금처럼 규제를 한 겁니다.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그때 이 뿌리채에 이게 흔들려서 경쟁이 못 따라갔고 그 이후에 약간씩 이제 풀어져 가면서 한국이 치고 들어가고 대만 치고 들어가서 지금은 대만하고 그렇죠. 한국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또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현재 단계에서. 자칫하면 반도체를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일본 그렇습니다. 꼴이 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거죠. 네. 지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진짜로 뭐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저 삼성만 해도 98조가 이 반도체 매출액 연결 재무제표상 보면 302조 중에서 98조가 반도체입니다. 삼성도 3분의 1이죠. 이러한 그 중체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 여야 관계없이 지금 밀어주지 않으면은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그건 국가 경제에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정치권이나 뭐 정부나 미국과의 어떤 동맹 국가로서 좀 더 이 한국이나 대만이 흔들릴 정도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다른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을 좀 넓히거나 뭐 그런 제안도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뭐 뉴스상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갑자기 또 얼굴을 바꿔서 갑자기. 그동안 반대하다가 갑자기 하기는 좀 명분이 부족하니까 다른 산업들을 좀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또 산업들까지 같이 끌고 오면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또 이거를 또 마냥 들어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또 조율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도체 쪽으로만 좀 한정해서 좀 서로 협상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을 깎아주면 현재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국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후에 자기가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자금을 대주는 보조금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거기까지 이제 앞에 나가고 보조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자기들이 어떤 저 자금 조달을 하거나 융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려를 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많이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 조세특례 제한법 정도에 맞으면 세금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옵션을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또 국내 투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다른 투자도 이제 이런 면을 이제 감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진짜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의 현재 조건하면 투자를 못하는 건 포기할 상황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투자 증대를 못한 투자 늘리는 걸 그러면 못하니까. 중국의 투자를 더 못하면 그 옛날 구식 기술 갖고는 이게 반도체가 안 되죠. 이게 생존이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최악에까지 생각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수 대표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후 뭐 이게 투자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예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두 회사 입장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그 올해 투자 시설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고요. 줄이고. 네, 캐펙스 투자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고 지금 라인 가동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대 수준까지 라인 가동률을 낮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이렇게 불황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때 IT 버블이 꺼질 때도 삼성은 그때 200mm 웨이퍼에서 300mm 웨이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 뒤에 이제 10년 동안의 치킨 게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타깃은 EUV 공정을 빨리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후발 업체들하고 초격차를 벌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이 그동안에 뭐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허세 아닌 허세를 보였는데 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연적인 감사는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못했던 유지보스 그리고 라인 재배치 등을 통해서 뭐 그런 걸 하려면 또 라인을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1분기 중에 어떤 재고 소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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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방향 전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교수,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